사진에 보이는 곳이 이제 그리스의 코린토스입니다. 저 성의 꼭대기를 보면 저렇게 성이 보입니다. 저렇게 보시면 그냥 바위 위에 뭐 조그만 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를 올라가서 보면은 그게 사실은 삼중 요새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 산이 안쪽으로 넓어가지고요. 둔지처럼 돼 있어서 저 안에 거의 당시 기준으로는 작은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런 데를 어떻게 올라가서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공략하느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지금 보이는 건 인도의 자이푸르에 있는 암베르포트라는 성이에요. 산 위에 있는 건 당연히 산성이고 저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평산성이라고 평지는 아니고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걸 보통 평산성이라고 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물은 하천이 아니고 해자예요. 아까 봤던 그런 엄청난 산성, 바위산 위에 있는 성, 또 여기 있는 산성, 저런 평산성, 어떤 성이 방어에 유리할까? 전쟁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성으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이게 농담처럼 말해서 그렇지 이게 진짜 전쟁 났으면 이게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생명을 좌우하는. 저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암베르포트의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것인데 산성의 문제는 지형이 험하니까 당연히 건물을 짓기도 힘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보였던 그 코린토스 성 있잖아요. 거기는 바위는 살벌한데 올라간 평지거든요. 보통 산은 지형이 험하다 보니까 축성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일단 공간도 좁고 그래서 기술적인 것이 좀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평산성 같은 경우 일단 넓으니까 다양한 구조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암베르포트는 저 성의 방어 시설에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트랩, 조그만 가다가 보면 한 명이라도 죽일 수 있는 트랩 이런 거 하면 2,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할렘에 저 안에 원래 궁전이 있었고 하렘이 있어요. 하렘에 가면 방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2층인데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방바닥에 조그맣게. 저게 건물이 되게 복잡해서 건물 사이로 지나간 저 안에 되게 건물이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딱 십자로인데 거기다 총 놓으면 이렇게 골목 같은 데서 딱 튀어나왔다가 바로 맞는 자리예요. 아주 다양한 무지하게 다양한 그런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산성에서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산에 있으면 지형 의존도가 높고 땅에 있으면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좋은 성이 뭐냐? 최고의 성은 어떤 성이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답이 그러면 아까 그 코린토스 성처럼 엄청난 바위 위에 엄청난 요새가 있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최고의 요새하고 최고의 성은 다르다. 그러면 최고의 성은 뭐냐? 최고의 성은 완결성이 높은 성이다. 일단 성에 대해서 알려면 약간의 기술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축성술의 어떤 전술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기술도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성벽 가면요 두께부터 봐요. 돌 크기부터 보고 그래서 야 이건 튼튼하네 뭐 나무로 만들었으면 이거 우습네 이러시는데 그 전에 축성술이란 기술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손자병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인데 수비는 내게 남음이 있게 하는 것이고 공격은 적이 부족함이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편형에 쓰여진 정말 해석하기 힘든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축성에다 갖다 묻히면요 무조건 성벽을 두껍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의 구조가 우리 수비하는 병사들은 10명이라도 50명의 효과를 내게 하고 그러니까 구조를 잘 짜가지고 적은 가능한 한 분산시키고 우리는 집중시킨다면 수비가 남음이 있게 한다는 건 우리가 결국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병력을 집중하든지 화력을 집중하든지 대신 적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비결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손자병법은 아니지만 이건 전쟁의 보편적인 원리인데 스포츠는 앞에서 싸우는 거고 전쟁은 뒤나 측면을 친다. 스포츠는 모든 스포츠는 뒤에서 치면 반칙입니다. 근데 전쟁은 앞에서 치는 거는 바보예요.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뒤나 측면을 잡는 게 전술이에요.
앞에서 적을 쓰러뜨리는 건 전술로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전술을 어떻게 하면 적의 측면이나 뒤를 치냐는 거예요. 그러면 축성은 뭐겠어요? 성의 원리가 적의 측면이나 뒤를 치도록 좋게 만드는 게 축성의 원리죠. 이래서 기술에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껍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성벽이 있어요. 뭐 성이 있다고 쳐요. 저 안에 수비가 있고 공격을 해요. 저 하얀 게 성벽이에요. 당연히 적은 쪽이 수비고. 성벽이 있으니까 어쨌든 수비하는 사람은 바리케이트가 있고 좀 높은 데 있겠죠. 조금은 유리하겠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유리함이에요. 여기다가 전술 원리가 들어가야 진짜 예술적인 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가면 일단 성벽의 높이만 봐.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왜 이렇게 낮아? 이러시는데 더 중요한 게 전술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돈대라는 거예요. 성벽 앞에 돌출대 부분이 있잖아요. 적이 공격하면 아까 같은 구조에선 서로 마주보고 쏘게 돼요. 근데 여기처럼 치를 돌출시켜 놓으면 성벽에 붙는 사람들은 치에서 뒤나 측면을 쏘게 되죠. 그러면 그 치를 공격하면 되지. 요 앞에 정면에 모인 사람들은 옆에 치에서 쏴요. 그러니까 저렇게 치가 돌출돼 있으면 성벽을 공격하든 치를 공격하든 계속 총알이나 화살은 옆이나 뒤에서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렇게 돌출이 돼 있으니까 공격해 온 군대들이 일자로 공격하지 못하고 각자 구역에 분리되게 됨으로 해서 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일단 나는 모으고 적은 분리시킨다. 적의 뒤나 측면을 친다.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 성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적을 분리시키려면 더 많이 분리시키는 게 좋겠죠. 저 정도 가고 뒤에 대군이 쫙 깔려 있으면 숫자로 우르르 오면은 뭐 수비보다 많아지잖아요. 이걸 또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을 하나 더 쌓는 거예요. 이게 내성과 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성이 많아서 이 내성 외성 구조가 잘 안 나오는데 특히 평지성들, 특히 아까 본 암베르포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성벽하고 성벽 사이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어떤 데는 1명, 2명밖에 못 들어간 데도 있어요. 그러면 외성에서 내성으로 들어가면 내가 100만 대군이 왔어도 벽 사이에 딱 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때는 항상 중요한 게 내성 성벽을 외성보다 높게 해야 돼요. 외성을 더 높으면 외성만 점령하면 내성을 굽어보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성이 더 높으면 외성을 점령하면 함정에 빠져요. 좁은 공간에 더 높은 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외성이 낮으면 적이 공격해 올 때 내성에서도 쏘고 외성에도 쏠 수 있어. 이중으로 포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은 안으로 갈수록 성벽이 높아져야 좋은 거예요. 그러면 화력 집중의 원리에서 화력을 집중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분리시킨다. 근데 기왕이면 악착같이 전쟁은 인정사정 없거든요. 악착같이 분리시키는 악착같이 분리시키는 법은 해자를 파는 겁니다. 저 파란 게 해자예요. 물을 해자를 파면은 빠져 죽으라고 파는 게 아니고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치사하게 저기다가 다리까지 놔버리면 분리가 될 뿐 아니라 또 다리를 건너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누고 분산시키고 좁게 들어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축성의 원리고, 사실 좋은 성은 저 원리를 동어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내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이 아까 했던 암베르포트인데 그냥 봐서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 앞에 해자가 큰 게 있는데 일단 해자에서 분리가 되는데 저 성이 저렇게 보여도요, 제가 말한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성벽 앞에 이렇게 큰 성벽 밑에 성벽에 이렇게 줄이 쭉쭉 있잖아요. 저게 2중, 3중 성벽이면서 도로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코끼리 타고 오는데 여기 좀 가려서 그런데 지금 이게 도로가 지그재그로 앞에서 계속 있어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벌써 3중 도로인데 요 지금 코끼리 계신 분이 사실은 저 밑에 칸에서 지그재그로 타고 올라오는 거죠. 여기만 보셔도 저 밑에 있는 그 성벽에 서 있다 그러면 적군이 여기를 올라오려고 그러면 3번을 내 앞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 네모나게 툭 튀어나온 데가 있죠. 그런 데가 또 일종의 성문이나 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앞에서 3번을 횡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치도 있고 이래가지고 성문도 통과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2중 3중으로 좌우로 공격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렇게 보면 또 좁아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중간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오면서 저런 문을 다 통과해야 되고 이게 또 이렇게 넓은 공간도 나와. 이거 왜 이렇게 또 넓어요 그러는데 넓어야 또 패기 좋은 경우도 있어요. 넓어야 또 모아놔야지 총알 아껴 야죠. 넓은 데다 갖다 부어야지 한 명씩 쏘는 것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넓었다 좁았다 하면서 사람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기는 모형인데 파르테논 신전 입구예요. 저게 기원전 5세기 정도에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저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성벽이 하나 둘 3중 요새죠. 그리고 이게 왜 지그재그로 꼭 틀어져 있냐면 좁은 공간에 넣어놓고 양쪽에서 쏘고, 그러니까 1층 점령하면 양쪽에서 쏘고, 또 좁은 공간으로 올라가서 걸리면 또 양쪽에서 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와서 죽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이래서 여기를 아테네가 파르테논 신전 구역으로 만든 건 맞지만은 사실은 그 자체도 굉장한 요새 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보시면 저 오른쪽에 바위 같은 게 보이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수직으로 높은 바위산이어서 거기다가 울타리만 쳐놔도 못 끼어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위에 3중의 요새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가시면 또 하나, 이건 절대 아무도 안 보시는 부분인데 저 사진 바위 절벽에 구멍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원이에요. 물. 왜냐하면 이런 산성은 문제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성을 지으려면 물 없는 곳에서는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놈은 물이 위에 있어주면 고마운데 가끔 샘이 밑에 있는 경우는 저기를 뺏기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또 성벽을 둘러서 저 물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성은 항상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고구려 산성들 산 위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허물어져서 고구려 산성은 가봤자 성벽밖에 안 보이고 하니까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중국 그 수당 전쟁 때 고구려 산성 때문에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결정적인 게 만주에 있는 고구려 산성들은 대부분 석회암지대예요. 단양, 고수동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석회암 지역은 밑에 물이 녹아서 꼭 동굴이 흘러요. 그러니까 자연 우물이 많습니다. 땅 속에 그런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야 저런 산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물을 뚫으면 지하에 수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저 파르테논 신전의 수로는 샘은 있는데 사람들이 파서 이렇게 가꾼 거지만 우리나라 고구려 산성들은 밑에 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니까 산성이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